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반사와 광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전반사는 말 그대로 모두 뭐 한다? 반사한다. 그 뜻입니다. 모두 반사하는 거야. 전반사의 원리를 광통신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전반사의 특징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전반사의 특징을 좀 볼게요. 전반사란 뭐냐? 빛이 굴절, 빛이 진행하는데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입사해요. 자, 요거 중요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모두 반사되는 현상, 요거를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 자, 빛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큰 데서 작은 데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밀한 매질, 이거를 보통 소한 매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돼. 그리고 또 이때 진행할 때 입사각이 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임계각이라는 건 뭐냐? 빛이 입사했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을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하는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 임계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입사를 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임계각 여기 나왔죠? 책에 나왔는데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한다.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아. 그럼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사와 굴절이 다 일어나는 거야. 이때 또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거. 반사.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굴절각은 굴절의 법칙을 적용해라. 이거죠. 굴절의 법칙을 적용해서 생각해라. 그런데 입사각은 반사각과 항상 같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자, 입사각과 임계각이 같으면, 그렇죠. 임계각이 굴절각이 90도가 하는 입사각이라 했으니까 굴절각이 90도이면 90도가 되겠죠. 입사각과 임계각 같으면.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그럼 빛은 어떻게 돼? 전반사한다. 전반사에서는 굴절이 일어나 안 일어나? 굴절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반사하는 겁니다. 이때 반사하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2번식도 매우 중요한데 굴절률과 임계각과의 관계인데 N1인 굴절률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입사할 때 굴절각이 90도일 때 각을 임계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임계각을 IC라고 합시다. IC.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하는데 그 작은 매질이 공기다. 그럼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두거든요. 그래서 임계각은 그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정의가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해. 이게 뭔 얘기냐? 자, 봐봐. 여기에 굴절률이 N1인 매질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N2인 매질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공기라는 거야. 공기면은 N2가 얼마인 거야? 1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빛이 지금 요렇게 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굴절률 N1이 N2보다 더 큰 겁니다. 전반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반사를 하는데 이렇게 법선을 그려. 법선을 그리면 요게 입사각인 거죠. 이때 굴절각이 90도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잖아. 임계각. 그러면 굴절의 법칙을 적용해 봐요. N1 여기를 IC라고 합시다. N1 sin IC는 N2의 sin 90도니까 굴절각이 90도니까 그리고 N2의 굴절률이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임계각은 N1분의 1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전반사와 관련된 실험 탐구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와 나의 상황이 있는데, 가에서와 나에서 모두 레이저를 입사각을 45도로 입사시킨 겁니다. 그런데 매질이 다르죠. 가에서는 매질 1에서 공기로 입사를 시킨 거고, 나에서는 매질 2에서 공기로 입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빛, 요 두 개는 무슨 빛이라고 봐야 돼, 우리? 반사된 빛인 거죠. 그러면은 요 세타2가, 여기서의 세타1은 반사각이 되는 거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때? 같아요. 여기서도 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세타2도 얼마? 45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고. 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굴절도 했고, 반사도 했습니다. 요게 바로 굴절광선이고, 여기가 바로 반사광선이니까. 그 다음 나에서는 굴절은 없고 반사만 일어났죠. 그럼 얘는 모두 반사인 거예요. 나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가에서는 왜 전반사가 안 일어났을까? 가에서의 입사각 45도가 가에서의 임계각을 세타 가라고 할까? 가에서 임계각을 세타 가라고 할게요. 가에서 임계각 세타 가보다 작았기 때문인 거지. 나에서는 왜 전반사였을까? 요 입사각 45도가 나에서의 임계각보다 더 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반사가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굴절률을 한번 1과 2를 비교를 해볼게. 자, 가에서 임계각 세타 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굴절률은 우리 1이라고 그랬죠. 1. 그러면 N1, 여기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을 N1을 하고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을 N2라 할게요. 그럼 N1에 사인 임계각 가는 1이다 이거죠. 따라서 사인 가는 N1분의 1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굴절의 법칙을 적용하면 N2 사인 임계각 세타 나는 마찬가지로 임계각이니까 1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 나는 N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임계각을 비교해 볼까? 임계각.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요,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45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 가는 45보다 더 큰 거고, 세타 나는 45도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큰 거니까, 요 값과 요 값을 비교해 보면, n 1분의 1이 n 2분의 1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요게 사인 세타 가고 요게 사인 세타 나니까 따라서 n1과 n2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거니? n2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을 각각 n1, n2일 때 n1이 n2보다 작다. n1이 n2보다 작다. 임계각을 가지고 이렇게 굴절률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선생님과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이고 1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사와 광통신을 연결한 문제인데 설명을 좀 보면 전반사가 지금 두 군데서 일어났어요. P에서와 그다음에 R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굴절률을 비교를 해보면 자, A, B, C의 굴절률을 각각 NA, NB, NC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P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B에서 A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난 거니까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NB와 NA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와 A, R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NC와 NA를 비교해보면
NC의 굴절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조건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굴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부분에 헷갈릴 수 있게 준 겁니다. 자, 입사각이라는 것은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입사각은 요각이 입사각이고, 그 다음에 굴절각은 요각이 굴절각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Q에서 입사각이 더 커요? 굴절각이 더 커요? 그러면은 굴절각이 더 큰 거죠. 굴절각이 더 크니까, 자, 입사하는 매질은 NB였고 굴절하는 매질은 NC였던 거잖아. 그럼 굴절의 법칙을 적용하면 B의 굴절률이 더 큰 거야? C의 굴절률이 더 큰 거야? B의 굴절률이 더 큰 거죠. 입사각이 더 작으니까. 자, 입사각의 정의, 법선에 대한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A, B, C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가 있네. 누가 제일 클까요? B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C가 되겠죠. 그 다음엔 A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A, B, C의 굴절률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좀 보면 광섬유로 나타냈는데 코어와 클레딩이 있잖아. 그러면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요? 클레딩의 굴절률이 더 커요? 자, 굴절률은 코어의 굴절률이 더 큰 겁니다.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이 코어의 매질이 더 굴절률이 커야지 클레딩 쪽으로 굴절하지 않고 전반사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디귿을 보면 임계각이 가장 작은 경우를 찾으래. 임계각이 가장 작은 경우를. 자, 우리 임계각을 어떻게 정했었지? sin IC는 N1분의 N2라고 하면 N1이 밀한 매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분자에 소한 매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임계각이 가장 작으려면 밀한 매질의 굴절률은 매우 커야 하고, 매우 크다는 말은 조금 애매하니까 가장 크다라고 합시다. 가장 크고 소한 매질의 굴절률은 가장 작아야지 요 임계각 값이 제일 작겠죠. 맞죠? 그러면은 가장 큰 게 뭐니? B였고 가장 작은 게 뭐였어요? A였잖아. 그래서 B가 코어가 되고 A가 클레딩이 되면 임계각이 가장 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도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